네, 알람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0차 국무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5건의 부처 보고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 영안 36건, 일반 안건 2건 등 4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전쟁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다각도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갈등 의제일수록 이야기할 기회를 주고 끝장 토론으로 수용성을 높여야 함을 짚었습니다. 동시에 수기와 토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5.18 정신과 부마 항쟁, 지방자치 강화 및 계엄 요건 강화 등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등 세금 감면 방식보다는 국민들에게 동일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며 신속한 추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선순환할수록 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해 들은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예상 이상의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추가적인 정부 부처의 분산은 없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금융위의 국민성장펀드 추진 현황에 대해 정부가 재정으로 일정 부분 수익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안전한 투자처를 국민들에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국민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쓰는 시간은 국민 모두의 5,200만 가치와 직결된다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 종료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 근무 공직자 격려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공기관 누리집을 점검해 동해와 독도를 오기한 사례를 발굴한 허정훈 경감, 129 주택공급 사업을 총괄한 이수민 국토교통부 사무관, 3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900kg의 부산항 최대 마약 사건 수사를 맡은 관세청의 오성준 주무관을 비롯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현안을 담당해온 실무 공무원 9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다들 어디서 왔는지를 물었고 천용희 사무관은 군산에서, 오성준 주무관은 부산에서 왔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참석자들은 모두 세종에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니 신기하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밝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오찬 중 오고 간 발언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0원 사업을 담당한 박승민 사무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 정책을 복지정책의 확장판이라 말하며 한국형 AI 모델 프로젝트를 추진한 과기정통부의 이현우 사무관은 과기 부총리와 AI 수석 등 기업에서 정부로 온 인사들이 정책 추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기부의 직접 보고 체계와 이름을 부르는 조직 문화가 좋다는 의견도 개진했습니다.
복지부의 그냥 드림 사업을 설계한 김기범 사무관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므로 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를 맡아 진행하는 동안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큰 힘과 영향을 주었다며 이 대통령께 오늘의 포상과 격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말하면서 회식 메뉴가 소고기일 때 참석률이 높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소고기를 사주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해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오차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예, 국민일보 최승욱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오늘 전쟁 장기화를 언급하셨는데요.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혹시 뭐가 있으실지, 어떤 상황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오부제 검토를 지시하셨는데 그거랑 전쟁 추경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두 가지 말고 좀 범부처의 대응 방안들이 좀 뭐가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토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쟁 장기화는 혹시나 하는 우려에 대한 대비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장기화가 뭐 예상된다라고 한다라기보다 혹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점에서 대비 차원이라 보시면 될 듯하고요. 혹시나 모를 대비 차원에서 관심에서 지금 주의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혹시나 갑작스러운 격상이 혼란을 준다거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격상될 시에는 차량 10부제 내지는 5부제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먼저 실시할 수도 있고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도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과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장기화가 예측됨으로 이 부분을 말씀한다라기보다는 혹여라도 그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럴 가능성이 0.00 몇 %라고 있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알리고 대비하는 게 낫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개헌 논의를 공식화하셨는데 앞으로 개헌 논의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법제처에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라고 먼저 지시를 해주셨는데 그럼 법제처가 헌법 가안을 만들면 그걸 국회 개헌 투기로 넘기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헌 논의의 공식화라기보다 그 모든 논의들은 입법 과정이 있고 행정적 절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입법이 있더라도 뭐 정부 입법이라든가 내지는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언정 행정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그와 대응되는 조직에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개헌특위가 있고 여기서 개헌특위 논의가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의 절차를 논의하는 대응기구는 어디가 되느냐라고 오늘 질의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첫 대답이 정확하게 대응하는 기구는 아직 좀 발견하기 어렵다. 만약에 논의가 정리돼서 오게 되면 법제처에서 그 논의들을 정리한다라고 법제처장이 대답을 한 그 맥락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개헌 논의를 정부가 공식화했다라기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특위의 논의를 정부 차원에서도 그 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대응해서 그 논의를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될 어떤 기구가
명실상부하게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지적사항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듯합니다. 네. 예, 대변인님 매일경제 성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하실 때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뭐 핵폭탄 같은 거라면서 이제 뭐 최후의 수단이지만 이제 쓰지 않으면 좋겠지만 써야 할 때는 이제 써야 할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또 오늘 오후에 홍익표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뭐 추가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수석께서 방송 인터뷰를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리고 또 뭐 세제 관련해서 뭐 금융위든 재경부든 대통령과 좀 어떤 보고라든지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좀 밝혀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특히 부동산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습니다. 여러 번 저희가 확인하고 제가 대변인 답으로도 드렸는데 가장 최후에 부동산의 안정화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에 이것이 모두 다 불용하다 생각했을 때 쓰는 거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정무수석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바는 따로 특별히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없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전혀 논의 없었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SBS BJ 김한진입니다. 연속선상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네. 국토부 장관께서는 보유세 강화를 수차례 시사를 한 바 있으셔가지고 이게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 기조가 약간 엇박자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한 번 더 여쭙습니다. 네, 보유세는 최후의 고려 수단입니다. 네, 지금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최후로 모든 정책적 수단 이후에 최후에 고려할 수단입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스핌의 김미경입니다. 요즘 대통령님께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여러 번 언급을 하신 것 같아서 따로 뭐 추진이 되고 있거나 검토가 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뭐 확대라든지 확산 방안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도 국무회의 중에서 말씀하신 늘 우리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그대로이고요. 새롭게 더 나온 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잘 안 들립니다. 네, 그럼 속도를 좀 더 빨리 하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다음. 예,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뒤데일리 이지성입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계엄 검토 지시하셨는데 4년 연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도 검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개헌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라기보다 개헌 특위라는 게 국회에서 이루어졌고 국회의장께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개헌을 논의하겠다라고 얼마 전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5.18 정신에 대한 전문 수록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오늘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분마 항쟁 부분에 대한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오늘 덧보태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 강화나 개업 요건 강화 같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가 없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전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라는 부분, 이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헌특위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고 논의가 만들어져 간다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도 그 논의를 행정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돼야 된다. 이 부분이 오늘 사실은 방점을 찍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저 내일신문 김여선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 군함 파견 언급 관련해서 지금 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아직은 물밑소통 단계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 개헌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면 그 기구를 지정하는 게 더 방점이 있다. 정부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지정하는 게 더 방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대통령 말씀 내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부가 주도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이거는 국회에서 어떤 논의를 해오기 전에 정부도 어떤 사전 검토를 해보자라는 뜻이라고도 받아들여졌는데 그건 아닌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여쭙습니다. 대통령 말씀을 일단 두 번째 먼저 말씀을 연이어 드리면은 아까 제가 브리핑했던 내용처럼 5.18 정신, 부마 항쟁,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는 방안 등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해보자. 개헌 특위가 입법부에서 가는 것만으로 이 이야기가 입법부만으로는 갈 수 없는 문제이므로 그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에서 이 논의들 당연히 국민적 합의에 대응하는 기구를 마련했는데 아까 대답을 좀 들어보셨지만 아직 거기에 대한 전혀 대응이 좀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응기구부터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1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전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는 관련국 동향도 면밀히 보고 있고 또 우리 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적이고 또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대변인님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그 앞선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 차원의 개헌안 제시는 별도로 없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정부 차원의 별도 개헌안을 낼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낼지 안 낼지의 단계에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네네. 공식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라고 한 것에 뭐 검토하는 의견을 내자 안 내자 여기까지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국민적 합의가 있는 개헌안에 대해서 공식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네, 그럼 공식 검토를 이제 해보겠죠.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라고서 지금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네.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혹시 오프하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